미안하다 했는데 왜 더 싸우게 될까요?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진심으로 사과했는데도 상대와 감정의 골은 왜 더 깊어질까요? 안녕하세요. 남녀 사이에서 갈등 없는 관계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서로 마음 상하는 일, 사소한 말 한마디로도 생깁니다. 무심코 던진 말에 상대방은 상처받고 답답해서 내뱉은 한숨에 서로는 더 지쳐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찾아오는 묘한 거리감. 말 몇 마디의 분위기는 금세 싸해지고 싸우기 싫어서 내가 미안해라고 먼저 말해보지만 이상하게 미안하다고 했는데도 상대방의 기분은 전혀 풀리지 않고 오히려 더 감정이 격해지기도 하죠. 분명 잘해보려고 한 건데 왜 상황은 더 꼬이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남녀 사이에서 미안함이 진심으로 전달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내가 먼저 미안해라고 말했는데도 왜 상대는 기분을 풀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오히려 더 크게 다투게 되는 걸까요? 이 영상은 미안하다고 했는데 오히려 더 서운하다는 말을 들은 분들 또는 더 오해만 쌓였던 분들, 미안한 마음이 전해지지 않아 답답했던 분들, 그리고 지금 누군가와 사이가 어색해진 채 말 한마디 건네기가 어려운 분들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남녀 사이가 아니어도 친구, 가족, 직장 동료처럼 사람 사이에 살아가다 보면 누구와의 관계에서든 사과할 일은 생기기 마련이죠. 이 이야기가 그런 순간에 당신과 상대방의 감정을 지혜롭게 풀어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흔히 사과를 할 때 가장 자주 하는 말이 있죠.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런 말을 꺼냈을 때 오히려 상대방에게 더 화를 내고 있는 나를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경우 이런 말이 뒤따라오기 때문이에요. 미안하다고 했잖아. 근데 너도 잘한 건 없잖아?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결국 내 탓한다고 느낍니다. 사과를 하면서 상대방의 잘못까지 끼워 넣는 순간 진심은 반감되고 사과는 오히려 더 큰 오해를 불러옵니다. 남녀 사이에서는요, 누가 더 잘못했느냐보다 그 순간의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과를 전하는 입장에서도 마음이 복잡하긴 마찬가지예요. 사과를 전하는 사람도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맞아요. 나도 상처받았고 나만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냥 다 내가 잘못한 것처럼 하는 거 쉽지 않죠. 그 감정 인정합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사과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그 순간엔 내 입장보다 상대의 상처를 먼저 살피는 게 우선입니다. 사과하면서 내 억울함을 한 번에 말하려 하면 사과도 진심도 둘 다 전달이 잘 안 돼요.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상대가 사과를 받아줬을 때, 그러니까 상대가 사과를 받아들이고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을 때쯤, 그때 차분히 꺼내보세요. 오히려 그 타이밍이 훨씬 잘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사과를 전할 때는 미안해하는 말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전달하는 방식도 참 중요합니다. 이제 상대방에게 사과할 때 도움이 되는 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사과는 짧고 진심 있게, 길게 설명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말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진심이 흐려질 때도 있거든요. 그땐 내가 몰랐어. 진심으로 미안해. 이렇게 간단하지만 마음을 담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상대방이 듣고 싶은 건 변명이 아니라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마음이니까요. 둘째, 감정을 푸는 건 상대의 속도에 맞춰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면 됐잖아. 이제 좀 풀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은 듣는 사람에게 그만 화내고 좀 풀어라는 압박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내가 진심으로 사과했다 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이고 감정을 풀어가는 속도는 상대방마다 다 다릅니다. 사과는 감정의 회복을 위한 시작일 뿐 상대의 마음이 정리되는 데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그 여유를 주는 것, 그 자체가 진심을 전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일단 사과를 먼저 전하세요. 그리고 상대가 그 사과를 받아들인 이후에 조심스럽게 꺼내보는 겁니다. 그때는 내가 미안했어. 근데 내가 느낀 부분도 잠깐 이야기해도 괜찮을까? 이렇게 배려하며 접근하면 상대방도 훨씬 덜 방어적이고 대화가 더 편안하게 이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말의 순서와 태도만 조금 바꿔도 같은 말이 완전히 다르게 전달됩니다. 감정 상할 일 없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대화가 가능해지죠. 그런데요, 가끔은 이렇게 진심을 다해 사과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여전히 냉랭한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사과의 말은 들었지만 감정은 아직 풀리지 않은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왜 아직도 삐졌어? 언제까지 이럴 건데? 하지만 이런 말은 오히려 사과를 또 다른 압박처럼 느끼게 만들 수 있어요. 상대가 겉으로 표현하진 않아도 속으로는 혼자 감정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스타일이라면 사과한 뒤에 조용히 기다려주는 것 역시 진심을 전하는 사과의 한 부분이라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사과는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배려하고 기다려주는 태도까지 포함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또 조금은 깊이 생각해 볼 게 하나 있습니다. 남녀 사이에서 갈등은 피할 수 없지만 그 갈등을 어떻게 회복하느냐가 관계의 깊이와 질을 결정합니다. 사과는 어려운 기술이 아닙니다. 진심, 타이밍, 그리고 상대의 입장을 배려하는 마음. 이 세 가지만 지켜도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와 서먹한 상황에 계신가요? 그럴 때일수록 한마디 진심 어린 사과가 더 큰 힘이 됩니다. 그땐 내가 미안했어. 내 표현이 부족했어. 그 말 한마디가 지금의 어색함을 풀어주는 열쇠가 될 수 있어요. 당신의 진심이 담긴 사과로 누군가의 굳게 닫힌 마음을 활짝 열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관계에 진심인 여러분 늘 응원합니다.